뭐야? 저 사람들 관광객 맞아? 군인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미겔 산체스입니다. 올해 45,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국제공항에서 보안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직업은 꽤 지루한 편입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관광객들이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 일이죠. 대부분은 비슷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천천히 걸으며 입국 심사줄을 대충 서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고 짐을 찾느라 허둥대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죠. 사실 바르셀로나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냐나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오늘 할 일을 내일 해도 된다는 느긋한 사고방식입니다. 여행객들도 바르셀로나에 오면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따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저는 공항에서 완전히 다른 여행객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좀 웃겼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피곤한 얼굴로 느릿하게 움직이거나 헤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니 당연하죠. 그런데 저 멀리서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아시아인 그룹이 보였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터미널을 가로지르는 사람들.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며 실시간으로 일정을 체크,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철저하게 시간을 맞추는 모습. 그들은 망설임 없이 입국 심사줄을 나눠 섰고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공항을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 이미 5번쯤 다녀간 사람들처럼 보였죠. 뭐야? 저 사람들? 관광객 맞아? 군인 아냐? 공항에서 15년 넘게 일했지만 이런 관광객들은 처음 봤습니다. 전혀 헤매지 않고 너무나도 익숙한 동선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서 옆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공항 직원도 아닌데 왜 저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동료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거? 한국인들이야. 여행을 프로젝트처럼 하지. 여행을 프로젝트처럼?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말의 의미를 뼛속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국장에서부터 이 한국인 그룹은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줄에서 여권과 서류를 미리 준비해 대기 시간 최소화, 가방 속에서 공항 이동 동선을 체크하며 이동 경로 확인, 미리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의사 결정. 제가 가장 놀란 건 그들의 팀워크였습니다. 한 남성이 입국 심사를 마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말했습니다. 짐 찾으러 3번 벨트로 가자. 시간 지체하면 10분 늦어져. 그 말을 듣자마자 나머지 일행도 순식간에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화물 도착 예정 시간 3분 후. 우리 먼저 위치 선점하자. 그들은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수화물 벨트 앞에서도 가장 유리한 자리를 먼저 차지한 후 정확한 타이밍에 짐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은 짐이 언제 나오는지 모르고 서성거리거나 벨트 근처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지만 이 한국인들은 딱 필요한 순간에만 움직이고 불필요한 동선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특수부대 아니야? 면세점에서 본 한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여기서도 평범한 여행객들과 차원이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면세점에 가면 어떤 향수가 좋을까? 이거랑 저거 중에 뭐가 더 싸지? 하면서 한참을 고민하죠.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쇼핑 목록을 보며 계획한 물건만 빠르게 구매, 미리 가격을 비교하고 최저가 매장에서 정확한 제품을 선택, 30초 만에 선물 리스트 체크 후 2분 만에 쇼핑 종료. 한 남성이 1분 만에 화장품과 향수를 집어 계산대로 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쇼핑을 끝낸다고? 다른 관광객들이 같은 제품을 두고 한참을 고민하는 동안 이 사람들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행 방식은 즉각적인 판단과 실행력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점점 이 한국인들에게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관광객이라면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움직일까? 그들은 단순히 바르셀로나에 여행을 온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정해진 목표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여행을 즐기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아. 저는 곧 그들의 여행 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휴무날의 한국인 관광객들을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여유롭고 느긋한 분위기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빠른 걸음과 정해진 경로는 정말로 낯설었죠.
하지만 저는 뭔가에 홀린 듯 그들의 동선을 계속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그들의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공항을 빠져나간 후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길에서 그들의 철저한 계획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의 선택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보통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택시를 탑니다. 택시는 간편하고 바르셀로나 시내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택시 대신 대중교통을 택했습니다. 왜냐고요? 미리 계산한 최저 경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TMB 바르셀로나 지하철 노선도를 숙지하고 공항버스 티켓을 미리 구매한 그들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출구를 찾아 나서며 공항 내부에서도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최단 시간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사람들 같았죠. 그들의 이동 방식은 정말로 철저한 계획이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빠른 속도와 정확한 동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공항을 미리 탐색한 것처럼 너무나 정확하잖아. 그들은 공항을 벗어난 후에도 빠르게 시내로 향했으며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숙소였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방문하려는 계획은 이미 그들이 떠나기 전부터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미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의 입장 시간을 확인하고 줄을 서는 시간을 계산하여 예약을 미리 완료해 두었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은 그냥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가고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들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입장권을 미리 온라인으로 예약한 뒤 줄을 서는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들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단순히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샷 촬영 각도를 미리 조사해두고 가장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최대로 찍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계획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 같아. 처음엔 그들의 태도가 조금 과도해 보였지만 점점 그들의 계획성이 그 어떤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근처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에 가려고 했던 레스토랑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을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안 한국인 관광객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관광객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며 다른 레스토랑을 찾아 헤매고 길게 기다리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대체 가능한 레스토랑 리스트를 준비해 두었고 그 자리에서 플랜 B를 바로 실행했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다른 식당을 즉시 검색한 후 주문 가능한 곳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바꿔 새로운 장소로 빠르게 이동.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상황에 맞는 대체 플랜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미리 대비해둔 거네. 이제 저는 그들이 왜 이렇게 모든 상황을 철저히 준비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선택을 하며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죠.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밥을 먹고 나자 그들은 바르셀로나의 다른 유명 관광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바르셀로나 카드를 사두었고 이 카드를 통해 입장료가 할인된 관광지에 쉽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도 완벽하게 계산해두고 있었죠. 그들이 방문한 곳들은 모두 미리 온라인으로 리뷰를 보고 추천을 받은 곳들이었습니다. 길게 줄을 서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인기 있는 장소에 예약을 미리 하고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맛집도 미리 체크하여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리뷰가 4.7점 이상인 곳은 음식도 빠르고 좋다고 나왔어. 그들은 리뷰와 정보를 최고의 방법으로 활용해 불필요한 시간을 아끼고 여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한국인 관광객들을 지켜봤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숙소, 관광지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그들은 단 한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여행 방식은 마치 잘 짜인 작전처럼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완벽하게만 여행할 수 있을까? 여행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에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교통 파업, 갑자기 문을 닫는 식당, 그리고 소매치기 같은 문제가 흔합니다. 식당 문제는 잘 해결했는데
과연 다른 문제들도 대처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본 한국인들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측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히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도 소매치기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람블라스 거리, 사그라다 파밀리아 근처는 관광객들이 많아 소매치기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날 한국인 관광객들이 구엘 공원을 방문한 후 람블라스 거리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남성이 한국인 그룹을 천천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지도를 든 척하며 자연스럽게 접근했고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 조용히 가방을 노렸습니다. 보통 관광객들은 이런 상황에서 소매치기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소매치기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일행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들은 모두 가방을 단단히 붙잡으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매치기는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훔치지 못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이것도 미리 알고 있던 건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들은 바르셀로나에 오기 전부터 소매치기 수법과 위험 지역을 미리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람블라스 거리와 사그라다, 파밀리아 주변에서는 가방을 꼭 앞으로 매야 한다. 소매치기들이 주로 접근하는 방식과 수법을 사전에 숙지한다. 가방 속 귀중품은 깊숙이 넣고 수상한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들은 단순히 여행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위험 요소까지 고려하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관광객들은 소매치기를 당하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인들은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철저한 여행객이 아니야. 여행지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까지 알고 있어. 소매치기 사건을 겪은 후 한국인들은 저녁을 먹으러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스페인까지 와서 한식을 먹지? 바르셀로나에는 수많은 맛집이 있고 스페인 요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여전히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들이 한식을 선택한 이유가 단순한 입맛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받자마자 보인 반응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안정감을 되찾은 듯한 편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행 중에도 내 리듬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낯선 환경에서도 익숙한 음식을 먹으면 피로가 덜 쌓이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은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 여행 도중에도 자신의 컨디션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 한국인들의 여행 방식은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라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하루를 곰곰이 떠올려 봤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단순히 즐기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보다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중요하다. 모든 변수에 대비하며 여행지를 최대한 깊이 이해해야 한다. 즉흥적인 여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 더 많은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처음에는 그들의 여행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방식이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그들을 봤을 때 저는 그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너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냥 즉흥적으로 즐기는 것도 여행의 묘미 아닌가? 하지만 하루 종일 그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통해 그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최대한의 경험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을 열고 한국인처럼 여행하는 법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이제 나도 한국인처럼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휴가 때는 한국으로 가야겠습니다. 이 결심을 한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여행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즉흥적인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이동하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준비된 여행이야말로 더 깊은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처럼 여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비행기 표를 예약할 때 단순히 날짜만 확인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출발 시간, 경유 여부, 심지어 좌석 선택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왜 한국인들은 경유 항공편을 선호하지? 검색해보니 직항보다는 경유 항공편이 훨씬 저렴하고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것까지 따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떤 교통카드를 써야 하지? 티머니, 코레일 패스, 시티 패스. 이름만 봐도 헷갈리는 카드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서울에서는 티머니 카드가 필수. KTX를 이용하려면 코레일 패스를 미리 예약해야 함. 공항철도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음.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인들이 여행을 가기 전에 철저히 조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리 알지 못하면 여행지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렵게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나는 단순히 관광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직접 경험하러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바르셀로나와 전혀 다른 문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정말 24시간 동안 환할까? 한국은 24시간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새벽 3시에도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던데 정말일까? 배달 음식이 그렇게 대단한가? 바르셀로나에서는 배달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치킨, 떡볶이, 김밥까지 새벽에도 배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텔 방에서 한국 치킨을 시켜 먹어봐야겠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그렇게 편리할까? 한국인 관광객들이 바르셀로나에서 지하철 시스템을 빠르게 이해하고 이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더 편리한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 이제 한국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체험하는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으로 가서 체크인을 마친 뒤 출국장으로 향하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며 스마트폰을 들고 실시간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사람들, 수화물 위치를 미리 확인하며 최적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모습. 저 사람들 한국인들이겠지? 이제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언제나 빈틈이 없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며 헤매지 않는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불필요한 시간이 없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응한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는 나도 저렇게 여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한국을 여행할 차례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마디만 나왔습니다. 와, 너무 깔끔하네. 바르셀로나 공항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고 이동 동선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에 40분이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몇 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방법을 미리 조사해 두었기 때문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바르셀로나에서 보여줬던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 방식을 이제는 내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한국인처럼 여행할 수 있겠어. 서울 시내에 도착하고 나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곳은 정말 내가 알던 유럽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과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풍경, 골목마다 다양한 맛집과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지하철과 완벽한 환승 시스템. 저는 처음으로 이 도시를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행을 가도 그 도시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을 보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어야 한다. 저는 한국에서 현지인들이 가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보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골목길에 숨어있는 작은 식당에서 현지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여행을 하는 방식이었지. 저는 단순히 효율적인 여행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면서 여행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과정이다. 즉흥적인 것도 좋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체 플랜을 마련하라. 그동안 나는 여행을 하면서도 그 나라를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단순한 관광이 아닌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통해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사연을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욕의 아침은 언제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출근길의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거리에는 커피를 손에 든 직장인들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도로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으며 곳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업무를 처리하는 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치열한 뉴욕에서 에단 로렌스는 월스트리트의 금융 컨설턴트로서 누구보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와 성공, 그리고 돈이었습니다. 에단, 오늘 아침 미팅 준비는 다 되었겠지? 회사 동료인 마이클이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다가왔습니다. 물론이지. 고객 데이터와 수익 분석 보고서 모두 완벽하게 준비했어. 에단은 태블릿을 넘기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금융업계에서 촉망받는 인재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냉철한 분석력과 철저한 계산, 이것이 그의 강점이었으며 감정보다는 이익과 논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단이 신념처럼 여기는 철칙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에단은 상사로부터 뜻밖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에단,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경제 컨퍼런스에 우리 회사를 대표해 참석해줘.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투자할 만한 회사가 있는지 직접 분석해보게. 한국입니까? 에단은 잠시 멈칫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시장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삼성, 현대, 그리고 KPOP 정도가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장 기회는 곧 더 큰 커리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에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며칠 후 에단은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 시간이 길었지만 그는 쉬지 않고 한국 경제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스타트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정적인 요소가 비즈니스에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한국의 기업 문화가 미국보다 덜 효율적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겠군.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공항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은 친절하게 안내를 도왔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군.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컨퍼런스 주최 측에서 배정한 통역사이자 가이드 박지수 씨였습니다. 에단 로렌스 씨 맞으시죠? 지수 씨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젊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통역을 맡아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박지수입니다. 컨퍼런스 동안 통역과 가이드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처음 방문하시는 건가요? 네, 출장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하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과 반짝이는 네온사인,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 이채롭게 다가왔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이군.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글로벌 경제 컨퍼런스가 열리는 강남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컨퍼런스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온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가하여 자신의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행사장을 둘러보며 냉철한 눈으로 각 기업을 평가했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들도 있지만 감정적인 요소가 지나치군. 사업이라기보다는 꿈을 이야기하는 느낌이야. 그때 지수 씨가 한 기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에단은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결국 가격과 품질을 먼저 고려합니다. 친환경이라는 개념은 좋지만 감성적인 요소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데이터 분석이 부족해 보이네요. 지수 씨는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의 기능이 아니라 브랜드가 가진 철학과 가치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즈니스는 철학이 아니라 이익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에단의 단호한 태도에 지수 씨는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역시 한국 기업들도 감정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군. 에단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자신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릴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에단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피곤해서 가볍게 먹고 싶습니다. 근처에 작은 국밥집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데 따뜻하고 속도 편안해질 거예요.
에다는 잠시 망설였지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국밥집은 크지는 않았지만 정겨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들이 삼삼오오 앉아 국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김영순 할머니, 올해 78세 되신 어르신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밥 한 그릇 드릴까요? 에다는 순간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께서 갑자기 몸을 휘청거리며 쓰러지셨습니다. 에다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씨, 빨리 119에 연락하세요. 이 작은 국밥집에서의 사건은 에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에단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국밥집 안에 있던 손님들도 깜짝 놀라 모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내 응급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여기 을지로 3가에 있는 국밥집인데요. 가게 주인 어르신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몇몇 손님들은 주방으로 달려가 물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급하게 의자를 가져와 할머니를 기대게 하였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에다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손님들은 대부분 그저 지켜보거나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손님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며 돕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하였고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혈압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노안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일 가능성이 높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에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님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돕는 게 평범한 일인가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정이라고 하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요. 에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연히 사적인 공간 아닙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가족이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단 씨, 한국에서는 이런 공간도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곳이에요. 이곳을 단골로 찾던 손님들에게는 이곳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가족 같은 곳이니까요. 에다는 지수의 말을 곱씹으며 국밥집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텐데도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단과 지수는 김영순 할머니를 따라 병원으로 향하였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고 피로와 혈압 저하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인 실신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시지만 당분간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가 설명하자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괜히 손님들 놀라게 했네. 하루라도 가게를 쉬면 안 되는데. 에다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게를 쉬면 안 된다니?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할머니의 가게는 뉴욕의 대형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작은 국밥집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가게를 운영한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는 의문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게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유라도 있나요? 할머니는 잠시 에단을 바라보더니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이 가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야.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챙겨야 할 사람들이 있어. 에단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힘들게 운영하는 가게라면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란 말이야. 돈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다. 마음이 오가야 진짜로 사는 거지. 에다는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께서 병원에서 퇴원한 후 에단과 지수는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가게는 전날 도움을 줬던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도 국밥은 드려야죠. 제가 좀 도울게요. 손님들은 마치 가족을 대하듯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주방에서 식기를 정리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가게의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에다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은 분명 단순한 손님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게는 내 가게가 아니야. 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온 곳이지. 에다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비즈니스란 곧 이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이익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에다는 조용히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 씨는 이곳이 당연하게 보이십니까? 네.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에단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철저히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본 것들은 내 가치관을 흔들고 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즈니스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닐까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치가 들어갈 수 있다면 더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에단은 말없이 국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 맛은 따뜻했고 그날따라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에단은 매일 밤 호텔에서 국밥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지수 씨,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지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단 씨가요? 직접요? 네. 할머니께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시려면 시간이 걸리실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손님들과 연결된 공간이니까요. 에단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지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도울게요. 같이 해봐요. 그날 밤 에단은 처음으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주문을 받아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는 주문을 헷갈렸고 그릇을 놓쳐 깨트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오히려 그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분이 이렇게 직접 돕고 있다니 대단하네요.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이러한 반응은 에단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국밥 한 그릇을 직접 만들어 본 에단은 자신도 모르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수 씨,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지수는 그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건 아마 에단 씨가 이곳에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일 거예요. 며칠 후 에단은 한국에서 투자할 만한 스타트업을 분석하는 미팅에 참석하였습니다. 그가 눈여겨보던 한 스타트업 대표, 이준혁 대표와의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 저희 회사는 귀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투자 조건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에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대표는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단 씨. 저희는 이번 투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단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왜죠? 저희 조건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투자금만으로도 충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잠시 고민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지키고 싶습니다. 에단 씨의 회사는 수익성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곳이지만 저희는 기업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기업이 유지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익만을 줬다 보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꿈과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에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항상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익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에단은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국밥집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게에 들어서자 김영순 할머니가 웃으며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에단 왔구나. 오늘도 도울 거니? 네, 할머니. 제가 설거지 담당이잖아요.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에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단, 넌 참 많이 변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마치 어디론가 도망치는 사람 같았는데. 에단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도망쳤다고요? 그래. 내가 처음 왔을 때는 뭔가를 계속 쫓고 있는 사람 같았어. 마치 쉬면 안 되는 사람처럼. 에단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성공만을 좇으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일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고 잠시라도 쉬면 실패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 국밥집에서는 그가 잠시 멈추어도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과정에서 그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가게를 지키시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버시는 게 아닐 텐데요. 할머니는 조용히 국밥을 젓다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일이니까. 에단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에단의 한국 출장이 끝나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수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날 에단은 말했습니다. 지수 씨, 저는 이번 한국 출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배움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어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에단 씨를 보니 저도 기쁘네요. 뉴욕에 돌아가셔서도
이 경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고민이 많아요. 나는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지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에단 씨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에단은 마지막으로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김영순 할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숫자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비행기가 뉴욕 JFK 공항에 착륙했을 때 에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왔군. 공항 밖으로 나서자 뉴욕 특유의 바쁜 분위기가 다시 그를 감쌌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인파, 경적을 울리는 택시,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그는 그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첫날, 그는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에단, 출장 어땠어? 한국은 어땠어? 동료인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에단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배웠어. 그냥 일만 하러 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왔지. 마이클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단,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좀 신기한데? 에단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예전의 나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복귀 후 에단은 곧바로 기존의 프로젝트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그는 이제 단순히 숫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변화는 특히 팀원들과의 회의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팀원 중 한 명이 발표하자 에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우리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고객들이 이 투자를 통해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에단은 단순히 투자 수익성만을 따졌을 것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렇게 에단의 변화는 조금씩 회사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은 여전히 바빴지만 에단은 이제 일 외에도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주말, 그는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는 일에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에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머니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먼저 이런 말을 하다니 웬일이니? 에단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많은 걸 배우고 왔거든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기쁘구나. 자주 와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래라. 에단은 그날 부모님과 함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가족과의 시간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몇 달 후 에단은 한국에서 만났던 박지수와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단 씨, 요즘은 어떠세요? 지수는 영상통화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지수 씨 덕분에 많이 변했죠. 정말요? 어떤 점에서요? 에단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오직 성과와 돈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를 더 고민하고 있어요. 지수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국밥집에서 배운 것들이 헛되지 않았네요. 에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면 꼭 다시 국밥집에 가고 싶어요. 그때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들은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에단에게는 그 시간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에단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소셜 임팩트 사회적 영향력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수익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사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에단,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에단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저는 그걸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에단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는 그의 커리어에서도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에단은 문득 국밥집의 김영순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손편지를 적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뉴욕으로 돌아간 에단입니다. 저는 요즘 할머니께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려 노력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저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일이라는 말씀. 저는 그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때 꼭 다시 국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에단 드림. 그는 편지를 보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나는 진짜 중요한 것을 배운 것 같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